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지막 날이죠. 예, 마지막 날 크보 MPB도 오늘은 좀 멘트를 좀 포함을 좀 시켜 볼게요. 예, 하는 날이고 어제 뭐 너무 좋았습니다. 예, 어제 일리아하고 오늘 지금 메이저까지 뭐 싹 다 올킬을 했어요. 어제 제가 오릭스 경기는 이제 하루 쉬자고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그죠? 예, 드렸었기 때문에 요거 하나 틀린 건데 사실상 올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틀 연속. 네. MPB도 뭐 역배 어제는 하나 잡았고 그저께도 올킬이었는데 그저께는 역배 3개인가? 3개 잡았죠. 일야에서. 그리고 표 이제 밑에 보신 게 어제 이제 적중한 표들인데 어제 크보는 사실상 우치 때문에 그냥 적특으로 봐야 되고 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형님들 그래도 좀 보여드리면 제가 뭐 박스를 많이 갈기는 줄 알겠어. 예, 어제 이제 일리아 2박스 어제 조금 역배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정배 조합을 드렸는데 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꼬꼬대장님. 예, 정배 조합을 드렸는데 배당이 좀 낮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예, 고배당까지 싹 다 올킬을 했다. 그리고 오늘 메이저리그는 진짜 뭐 말 그대로 다 올킬입니다. 그죠? 예, 정배 그 주력 조합 3배 2개 그리고 세폴 조합 4.3배 3.8배 그리고 저는 부주력 한 박스 이렇게 해서 세 박스가 나가거든요. 예, 근데 부주력도 지금 워싱턴만 이기면 2.9배짜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배당을 너무 높게 드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안전조합도 이제 좀 추가를 했거든요. 예, 좀 베팅금을 높이고 좀 안전하게 베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배당을 좀 낮게 드리는 좀 든든한 경기들 위주로 좀 골라서 드릴 테니까 이런 표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연승으로 안 칠 거고요. 예, 그냥 서브로 약간 이제 쫄보의 심장 형님들을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는 만큼 좀 빠르게 좀 코멘트를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오늘은 좀 멘트 시간을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못할 수 있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니오넨 대 라쿠텐 오늘 카토 타카유키 대 후지 마사루의 맞대결이죠. 어제도 역시 이제 제가 이제 니오넴을 받고 예, 이 3연전 2경기 다 맞췄는데요. 예, 어제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그대로 나왔어요. 그죠? 이토가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꾸역투 장인이다. 예, 어제도 꾸역투 예, 어제 안타를 라쿠텐도 많이 쳤거든요. 예, 9안타 3볼넷 역시 뭐 안타를 많이 쳤는데 꾸역투에 성공하면서 니오넴이 어제는 경기를 좀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토 타카유키 전형적인 이제 운영형 투수라고 좀 보시면 되고 경기 운영을 좀 잘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삼진 능력이 좀 떨어지고 피안타도 좀 많지만 경기 운영을 좀 잘한다 이런 선수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이런 선수 되게 많아요. 예, 니시유키 뭐 오다케 뭐 도코다 이런 선수들 이 선수가 이제 홈에서 성적은 큰 문제가 없는데 홈에서 6경기 등판해가지고 5개의 피홈런을 맞았습니다. 역시 이제 에스콘필드는 아무리 봐도 저는 극단적인 타자 구장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2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을 하고 있고요. 홈 경기에서. 올 시즌 라쿠텐 원정은 이제 한 번 만나가지고 완봉승을 거둔 바 있고 역대 라쿠텐형 성적은 상당히 좀 좋았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후지 마사로 이 선수는 이제 라쿠텐의 요즘 승요예요. 승요. 최근 4경기 연속 승투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좀 최근에 안정적인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폼이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무원이에요. 오무원. 이닝 히팅이 잘 안 돼. 근데 어제 그제 경기를 한번 보세요. 라쿠텐하고 니오넴. 브레이크를 지금 갖고 왔으면은 불펜들이 좀 좋아져야 정상이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팀 불펜들이 계속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야. 특히 라쿠텐 마무리 노리모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류전에서도 불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교류전 전까지는 거의 뭐 미스터 제로였을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본인 실책도 있었지만은 불펜이 양팀 다 상당히 좀 불안하다. 개인적으로는 뭐 선발에서는 뭐 크게 우위를 좀 가리기 어렵지만 카토가 조금 우위에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닝 히팅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은 니오넴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예, 오늘은 주 마지막 불펜들을 양팀 다 뭐 총동원할 경기이기 때문에 6.5 기준치는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저는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경기예요.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경기인데 그리고 배당이 1.5배당 나왔지. 1.5배당 경기가 잘 터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닝 히팅 기대치가 카토가 조금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니오넴 사이드로 이제 최종 결정을 했고요. 네, 언어버가 이렇게 썩 좋아 보이는 언어버는 아니긴 합니다. 자, 오릭스 세이브.
어제 이제 드디어 세이브가 한번 이제 연패를 끊었고요. 네, 어제 형들 1.5배당이 나오는 경기들이 한 번씩 잘 터지거든. 이 경기가 1.5배당이었어. 1.5배당. 근데 제가 어제는 하루 시작을 했죠. 스미다 치히로가 직전 연패를 또 끊었던 선수고, 오릭스가 박마이가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교류전 때는 좋았는데 최근 두 경기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 신인 선수였고, 그래서 하루 거르작을 했는데 잘 피했고요. 오늘은 루이스 카스티오 대 이제 다카이사 미츠나리의 경기입니다. 루이스 카스티오 이 선수가 이제 한 뭐 좀 애매한 3, 4 옵션 정도의 이제 투수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냥 좀 그냥 쏘쏘해요. 전반적으로 기록들이 전부 다 쏘쏘해. 올 시즌 1승 3패 3.04로 기록은 쏘쏘하고 세부 기록도 뭐 그냥 평범합니다. 무색무취야. 이 선수 특징이 홈에서 이제 나름 안정적으로 잘 던지거든요. 2.61로 홈에서 상당히 좀 잘 던지고 피안타율도 확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기는 해요. 그 세이브 상대 전적을 보면은 원정에서 5.2이닝 2실점 좀 안 좋았죠. 근데 홈에서 7이닝 3실점 홈에서는 조금 나았다. 근데 역대 이제 세이브 상대는 좀 좋지 않았다. 근데 그렇고 다카시 미치나리 이 선수가 이제 작년에 10승 찍었던 선수고 ERA가 2.21로 굉장히 잘 던졌던 선수죠. 근데 올해는 뭐 진짜 처참합니다. 이 선수가 9경기 선발 0승 7패 ERA 4.3이 진짜 뭐 처참하죠. 삼진 능력도 작년 대비 떨어졌고 피안타율도 올라갔고 아직까지는 작년에 좀 폼을 찾지를 못하고 있고요. 시즌 초반에 나름 괜찮았던 두 경기 이후에는 계속 좋지 못합니다. 이제 언젠가는 좀 좋아질 텐데 그게 언제일지는 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죠? 역대 이제 오릭스전은 이제 상당히 좀 좋았는데 이거는 뭐 옛날의 기록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기가 어렵던데 이런 선수들이 좋아질 때는 상대 전적이 좀 좋았던 팀한테 그래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경기를 결국에는 세이브가 연패를 한번 끊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좀 조심해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루이스 카스티오가 세이브 전에 좀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카시 미치나리가 이 선수가 계속 안 좋지만은 그래도 역대 오릭스전에 좀 좋았던 기억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든 한 번 정도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역시 이제 과감하게 주력 조합에 넣을 만한 역배는 좀 아니긴 한데 세이브 역배를 한번 좀 보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이 배당도 재미없죠. 오릭스 배당도. 네. 오늘 그 일리아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원래 일리아가 배당을 좋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좋아하잖아요, 일리아를. 근데 오늘 일리아는 배당을 최근에 크보 같이 너무 똥배를 준 경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날은 애매한 경기도 오늘 많기 때문에 역배를 좀 잡거나 언어바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소뱅 대 지바. 여기가 이제 에이스 매치업이죠. 뭐 말이 필요 없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모이넬로 대 이제 벤츠의 맞대결인데 어제 경기도 저는 뭐 타네이키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타네이키가 역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결국엔 저도 이제 소뱅이 홈에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소뱅이 홈에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제 이제 소뱅을 봤는데 역시 경기 후반에 역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소뱅은 강하다. 특히 홈에서는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뭐 모이넬로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별로 흠잡을 게 없습니다. 볼넷이 조금 있고 피홈런이 약간 있다는 것 정도 제외하면은 크게 흠잡을 게 없는 선수고 이 선수가 올 시즌 이제 선발 전환 첫 해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가 나가는 타이밍이 한 번 올 거예요. 그 타이밍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정도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페이페이 돔이 그 홈런이 그래도 좀 나오는 구장이거든요. 근데 모이넬로가 5경기에서 3피홈런 정도 허용을 했으니까 역시 피홈런은 조금 맞고 있다. 근데 뭐 너무 잘 던지죠. 올해 이제 지바 상대는 한 경기 만났는데 이건 조조 마린에서의 경기였고요. 7이닝 3실점 했습니다. 이 선수가 불펜에서도 잘 던졌던 선수잖아요. 근데 불펜 시절에서도 조조 마린에서 성적은 좀 다시 좀 아쉬웠어. 10경기 끊어보면은 조조 마린에서는 2.93. 그리고 홈에서는 0.87로 홈에서는 잘 던졌다. 벤츠, 이 친구는 올해 이제 완전 뭐 한골 탈퇴한 선수죠. 작년 대비 삼진은 늘었고 볼넷은 줄었고, 확실히 올해 벤츠는 완전히 좀 다른 선수가 돼 있다. 소뱅을 만나서도 올해 2번 만났고 14이닝 1실점, 잘 던졌다. 삼진도 15개. 근데 이제 역대 소벤 원정 페이페이돔에서는 3경기 3피홈런이 약간 리스크인데 뭐 전반적으로 이 선수도 소뱅전에는 무난하게 항상 잘 던져왔다. 에이스급 매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작은 부분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홈런 한 방이라든지 적시타 한 방이라든지 또는 이제 불펜이라든지 그죠? 이게 그 소뱅이 거의 홈에서 지질 않잖아요. 그죠? 지지를
않는데 그 지바가 상대적으로 소뱅을 그래도 좀 잘 이기긴 했어. 예, 잘 이기긴 했는데 그게 거의 원정에서 이겼고 페이페이 돔에서 소뱅 상대로 지바가 딱 한 경기 이겼는데 그 경기 선발로 나왔던 게 벤치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쨌든 벤치 대 모이넬로라고 하면은 지바 롯데가 뭐 못해볼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배당을 이게 너무 똥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지바 역배를 한번 보고 싶은 오늘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예, 지바가 나름 소뱅을 잘 잡는다. 예, 근데 남은 거의 이제 원정에서 이겼던 경기고 이제 그 소뱅 홈에서는 한 번 이겼는데 그때 선발이 벤치였어. 근데 이제 상대 선발이 좀 약하긴 했습니다. 히가시야마 나오. 예. 12회 연장 가가지고 4대2로 간신히 똥충수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경기는 소뱅 이거 똥배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벤츠하고 모이넬로가 나오는데 1.35를 줬어. 이건 마인도 못 튄 거죠, 이거는. 예. 이게 마인이 뜨면은 아마 불펜에서 뜰 가능성이 큰데 이거는 승리 의미가 없어. 그냥 지바 역배 정도 보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바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언어보긴 하죠. 예, 워낙 에이스급 선수들이기 때문에 5.5 기준 치면 언더 한번 좀 고려할 만한 것 같고 터진다면 아마 지바 불펜에서 터질 가능성이 크죠. 예, 언어바가 터진다면. 음, 자, 다음 경기는 주니치 대 히로의 경기고요. 오늘 선발들이 좀 약한 선발들이 나옵니다. 그죠? 예, 어제 주니치가 어땠죠? 예, 역시 3안타 1득점. 어제 선발이 누구 나왔더라? 히로가? 어제 선발이 누구였지? 잠깐만. 그저께는 뭐, 어제 오세라 다이치. 음, 오세라 다이치랑 도고다. 못 칠만하네. 자, 오늘은 마츠바 대 이제 타마무라인데 오늘은 선발들이 좀 약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망이를 잘 치는 팀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고요. 선발은 그래도 주니치가 약간 난데 뭐 전반적으로 뭐 선발만 제외하면은 빠따라든지 불펜도 요즘에는 뭐 주니치가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그지? 오늘 마치바 타카이로 올 시즌 6경기 등판했고요. 3승 3패 3.15 기록 중인 마치바고 썩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고 이닝 히팅도 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역대 커리어 올해 성적을 보면은 이제 홈에서는 나름 좀 강점을 좀 보였던 선수다. 올 시즌 홈에서 2번 등판해가지고 14이닝 2실점으로 이제 상당히 잘 던졌다. 그리고 히로시마 상대는 전체적으로 뭐 썼어. 올 시즌 이제 한 경기 만나가지고 4.1이닝 3실점. 이거 원정 경기였고요. 예. 타마무라 쇼고 올 시즌 첫 경기 이제 요코하마전 3이닝 5실점 흔들린 이후에 나름 이제 1인분은 좀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퀄스 2회 그리고 5이닝 2실점. 뭐 전반적으로 실점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2실점, 3실점. 네. 일단 선발들만 보면은 역시 기대감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두 선수 다. 예. 그래도 마치바가 조금 나은 경향이 있기는 한데 양팀 방망이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선발의 우위가 어느 정도 좀 상쇄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오늘 배당 나온 것만큼 이 경기는 굉장히 좀 타이트해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역시 이제 히로가 방망이가 조금 낮기는 한데 히로도 그렇게 뭐 두 경기에서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타이트한 경기가 좀 예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역시 이제 좀 고민이 좀 많이 됐던 그런 경기인데 저는 히로 사이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언어바가 조금 어렵죠. 예, 선발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오바를 좀 봐야 되는 경기이긴 한데 주니치 빠따가 너무 약해가지고 주니치 빠따가 언어바는 좀 경정할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5.5 기준치는 저는 오바를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미 야쿠. 이게 스가노가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스가노가 나왔어도 오늘 야쿠 역배를 주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마 야쿠 역배를 이틀 동안 야쿠 역배를 준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둘 다 야쿠가 이겼죠. 예. 오늘도 저는 야쿠 역배를 봅니다. 일단은 예, 오늘 야오레 대 스가노인데 둘 다 나름 시즌 초반에 잘 던졌어요. 그죠? 둘 다 나름 시즌 초반에 잘 던졌는데 최근에 둘 다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졌어. 이제 스가노는 빠졌으니까 일단 외로 놓고 예, 최근에 이제 야오레 같은 경우에는 세 경기 제가 경기를 던지는 걸 봐도 이 선수가 이제 구위형 투수인데 구위가 조금 좀 줄어들었다.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최근 3경기 실점이 6실점, 무실점, 3실점, 피안타가 7, 6, 8 이렇게 하니까 최근의 폼은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고 이 선수가 약간 좀 볼질이 좀 있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런 점들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올 시즌 요미우리전 2경기 17.1이닝 2실점. 원정에서는 완봉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기대치가 있는 선수인데 최근 폼이 좀 아쉽기 때문에 오늘은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오늘 스가노가 아니라 이제 불펜 데이를 해야 되는 요미우리죠. 불펜이 요미우리가 괜찮은 팀이죠. 괜찮은 팀이고 이제 브레이크도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 역시 뭐 기대치가 있긴 한데 일단은 이번 연전에서도 불펜이 야쿠한테 좀 공략당하기도 했고, 오늘 그 야울에도 최근에 저는 좀 폼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 들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5.5 기준치에 오바 좀 한번 볼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역시 야쿠르트 역배, 스가노가 나와도 전 역배를 보려고 했었는데, 야쿠르트 역배 프렌 5.5 기준치에는 오바. 이게 언어바가 약간 애매한 부분은 요미우리 빠따야, 그죠? 요미우리 박마이가 최근 두 경기에서 썩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야우레를 공략을 못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언어바가 좀 깨질 수 있는 시나리오고, 근데 어찌됐든 야쿠도 불펜 사이드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5.5 기준치의 오바 해볼 만한 언어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 다음 경기는 한신 요코인데요. 한신 요코는 요거는 이제 그 우치가 낮죠. 이거 사이키로토가 나오는 경기였기 때문에 역시 이제 한신하고 한신 원더가 너무 이제 국민픽 느낌 좋아 보이는 픽이었는데 좀 우치가 나서 좀 아쉽게 됐다. 아쉽게 됐다. 다음은 크보 가볼까요? 크보도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어, 방송을 좀 일찍 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또 바쁘게 호들갑 떠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표 날라갔는데 못 봤어? 바로 보내줄게. 한 번씩 누락되는 게 있어서 미안해. 자, 키움과 롯데. 오늘 이종민 대 정현수. 이종민 선수는 뭐 딱히 이렇게 뭐 장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선수 같아요. 그죠? 공도 좀 느린데다가 이제 제구에다가 이제 변하고 장난질 이런 거를 좀 하는 선수긴 한데 역시 뭐 기록으로 보다시피 뭐 별로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롯데가 좌투수에 좀 약하잖아요. 오늘 양 팀의 선발들이 전부 좌투수야. 좌투수고 근데 우리 KBO 리그에서 좌투수 공을 제일 못 치는 두 팀이 키움하고 롯데입니다. 어, 왜 그래? 키움은 좌타 라인이 메인인 팀이죠. 롯데도 최근에 좌타 라인이 팀을 거의 이끌고 있거든요. 뭐 레이에스라든지 뭐 나승엽이라든지 또 뭐 고승민이라든지 박승욱도 뭐 또각또각 잘 치고 그렇기 때문에 좌타 라인들이 메인이기 때문에 좌투수에 좀 약점이 있다 양 팀 다. 리그 OPS가 좌투 OPS가 제일 낮은 두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종민 선수가 이제 롯데전에 깜짝 호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5이닝 무실점. 깜짝 호투를 했는데 이때는 뭐 롯데가 조금 안 좋을 때기도 했고 최근에 롯데 만나서는 4.2이닝 4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고 벌써 이제 세 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롯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봐요. 근데 이 선수가 말리기에는 좋은 선수라서 첫 번째 찬스 같은 거 놀리면 조금 이제 좀 말릴 수는 있다. 그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정현수 이 선수 이제 몬스터즈의 그 커브 장인 대졸 선수였고 올해 상위 드랩에서 자완이 이제 2명 뽑혔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죠. 한 명은 장충고 조동욱 선수였죠. 조동욱 선수였고 정현수 선수. 올 시즌 불펜에서 한 경기 던졌고 2군에서 이제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ER이 3.47 뭐 쏘쏘했고요. 제가 뭐 2군 선수들 입장권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2군에서 이닝당 삼진이 하나 이상은 나와야 저는 입장권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볼넷이 많다. 이군에서도 좀 볼이 좀 있었다.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가 이제 원정에서 등판을 하면 그리고 선발 데뷔전이죠. 오늘 볼질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죠. 역시 근데 이제 키움이 자원 쪽에 좀 문제가 있는 만큼 약점이 있는 만큼 그리고 아직 정보가 많지 않은 선수인 만큼 오늘 고전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음, 이게 뭐 선발들은 딱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그죠? 이런 경기는 이제 방망이 싸움이 될 것 같죠. 이 선수들이 의문의 호투를 한다면 이제 양 팀 다 자완 쪽에 좀 불안한 그런 요소들 때문에 나오기는 할 텐데 아무래도 의문의 호투를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 어려운 선수들도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불펜 싸움, 방망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어제 또 이제 원정에서 특히 이제 고척에서 승리가 없었던 롯데가 어제 한번 좀 털어냈고 어제도 박마이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죠? 최근에 하용민이 이렇게 만만한 선수가 아닌데 박마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롯데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승마 그리고 10.5 기준치에는 오바를 봐야 될 경기
같습니다. 자, LG KT. 이거는 이제 어제도 드렸던 말씀이라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규 선수가 이제 폼이 좋았는데 허리 쪽 근육 통증이 있어서 이제 2군을 다녀왔고요. 불펜 피칭 한 30개 정도 했고 라이브 피칭 한 번 했고 이제 공식 경기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감각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제구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선수가 커맨드형 투수기 때문에 제구에 문제가 나오면은 좀 맞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예. 그리고 당연히 뭐 투구수는 100개까지 가져가기 어려울 거고 LG의 불안한 불펜을 감안하면은 역시 임창규가 좀 버텨주지 못하면 진흙탕 싸움이 좀 될 가능성이 좀 크겠죠. 예. 강건 좀 낭만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작년 드래프트 전체 110순위, 그러니까 꼴번을 받은 선수예요. 등번호도 99번이고, 근데 작년에 데뷔를 했고요. 작년 시즌 말에는 거의 뭐 필승조로 써도 될 정도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나름 140 중후반 정도 때리는 선수고, 높은 타점에서 이제 슬라이더 커브가 나름 위력이 좋습니다. 회전수도 좋고. 근데 역시 구위가 좋은 선수들의 단점은 볼넷이죠, 볼넷. 올 시즌 1군에서 출발을 했는데 볼넷에 문제가 있었고 2군 가서 좀 조정을 좀 해와라 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2군에서도 좀 볼질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최근에 LG가 방망이가 좀 좋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경기는 사실은 이거는 LG 저배당을 물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좀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를 봐야 되는 경기거든요. 누가 봐도 10.5 기준치에 오바를 봐야 되는 경기인데 이 경기가 더블헤더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죠? 네, 더블헤더라서 양 팀 다 경기를 한쪽으로 이런 경기는 이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확 터지면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그럼 양 팀 다 이제 경기를 좀 놔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오바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언오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LG 승을 보지만 역시 뭐 배당 메리트가 썩 있어 보이진 않고요. 10.5 기준치에는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문학에서 펼쳐지는 앤더슨과 최성영. 어제 이제 김시훈 공략이 좀 잘 되기는 했는데 그 SSG가 이렇게 안타를 많이 치진 못했어요. 최근에 약간 좀 타격이 전투력 측정이 좀 잘 안 되지, 그지? 한창 이제 타격이 좋았다가 최근에 조금 꺼졌는데 어제 다득점을 하긴 했는데 안타는 7안타, 11볼넷. 이런 점이 이제 하나 있고. NC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경기를 패배했는데 이제 불펜이 그죠? 불펜에서의 이제 불안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NC란 말이죠, 그죠? 확실히 어제 이제 볼질 파티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썩 우려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앤더슨 대 최성영. 앤더슨은 구인당 삼진이 13.07개로 역시 뭐 이제 구위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선수 리스크를 뽑아보자고 하면 이 선수가 이제 구형이고 정통 오버핸드 투수기 때문에 전형적인 템플 투수예요. 근데 이제 문화콤을 쓰는 선수기 때문에 전형적인 템플 투수들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좀 있겠죠. 이제 스몰 샘플이기는 한데 홈에서의 성적이 조금 아쉽고 이제 피홈런도 구행당 한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문화콤이기 때문에 구행당 한개 언저리는 찍지 않을까 정도 예상은 좀 해봐요. 스몰 샘플이긴 한데 체인지업도 나름 괜찮아서 자타승부도 좀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최성형 올해 이제 선발은 처음 등판이고요. 올해 이제 롱 릴리버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ERA가 이제 9.13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선수가 아시겠지만 나름 좀 잘 던졌던 시기도 있어요. 이제 체인지업이 좋은 선수고 이제 제구의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잘 던졌던 시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도 이제 구위가 좀 약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 탱탱볼을 진짜 직격으로 맞아서 올해 좀 어려움이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시즌 피홈런이 구행당 2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스럽죠. 오늘 문학에서 등판인데. SSG전 통산 4.2니까 뭐 본인 기록하고 이제 비슷하게 찍었는데 이렇게 뭐 잘 던졌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죠. 올 시즌 구행당 피홈런도 너무 높은 데다가 SSG한테 기대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최성형한테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SSG가 방망이가 식은감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해가지고 어제 좀 치긴 했는데 어제는 NC가 볼질로 너무 쌓아줘가지고 그죠? 자 오늘 이 경기 역시 양 팀 다
선발에서의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경기이긴 하죠. 그죠? 예, 최근에 이제 방망이가 NC가 이제 무섭기 때문에 앤더슨에게 이제 홈런을 한두 개 정도는 기록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앤더슨을 탈탈 털어내는 수준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이긴 하고요. SSG 역시 이제 방망이가 좀 죽어 있긴 하지만 최성형이라고 하면 오늘 한번 좀 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보고요. SSG 승마 10.5 기준치는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SG가 어제 뭐 불펜 소모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1호 정도만 어제 쓰고 필승조를 안 썼기 때문에 오늘 필승조 가동이 가능하다. 자, 다음 경기는 삼성 대 두산, 레이에스 대 브랜든인데 브랜든으로 선발을 바꿨어요. 그죠? 예,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두산이 두 경기 다 잡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그죠? 아, 이제 이승엽 감독님이 화나셨나 봐. 브랜든으로 바꿔버렸어. 원래 이제 더블헤드는 두 경기를 이기기가 힘들죠. 모든 팀이 그죠. 불펜 때문에 힘든 건데 브랜든으로 바꿨다는 건 이건 두 경기 한번 잡아보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긴 합니다. 뒤에 경기가 김동주하고 삼성은 아마 대치 선발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죠? 이호성 아니면은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뭐 불펜데이 느낌으로 좀 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이 이 경기에 일단 좀 목숨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아. 뭐 김동주도 올해 좋진 않지만 최근에 잘 던졌고 라파가 원정에서 괜찮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 좀 목을 좀 매야 될 것 같은. 뭐 레이에스 최근에 조금 실점 비율이 좀 늘어난 거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죠? 예, 최근에 실점 비율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기본빵 해주는 선수고 좌우 홈 원정 스플릿을 뭐 딱히 가리는 부분이 그렇게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선수 던지는 걸 보면은 그래도 슬라이더 약간 스위퍼성이죠. 그 스위퍼성 슬라이더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산의 이제 중심 우타라인들에게는 좀 효율적으로 좀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산도 아무래도 이제 홈런에 조금 기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홈에서 7경기 던지면서 피홈런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거의 반반 투수긴 한데 약간 땅볼러죠, 그죠? 어, 브랜든도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점 비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작년 대비는 좀 아쉬운 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 브랜든이에요. 작년에는 아무래도 투구리그기도 했고 작년에 시즌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풀시즌을 치른 게 아니기 때문에 스태미너도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작년보다는 조금 티어를 좀 내려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은 합니다. 직전 경기 이제 간만에 그래도 이제 6인 1실점 투구를 하면서 다시 이제 안정세로 들어서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역대 삼성전에는 이제 상당히 좀 강점을 보였던 선수인데 올해 이제 첫 만남에서는 5이닝 5실점 1자책. 1자책 이때 이제 실점이 많았던 걸 보면은 수비들이 좀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라파 원정 두 경기에서는 13이닝 2실점으로 상당히 좀 강했다. 그러니까 나름 이런 부분을 보고 오늘 야심차게 선발을 1차전으로 땡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브랜드는 오늘 4일시구 등판입니다. 레이에스는 4일시구 등판이 아니죠. 오늘 이 경기가 역시 이제 배당만큼이나 굉장히 좀 타이트해 보이는 그런 경기죠. 오늘 동기부여가 아주 확실한 양 팀의 1차전이고 삼성도 이제 뒷경기가 조금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이제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승패 라인 고르기가 좀 어려운 경기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삼성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설들이 괜찮은 선발들이 나오기 때문에 타격감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두산 대비 타격감이 조금 삼성이 좀 나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제도 이제 불펜들이 좀 쉬었고 그래서 삼성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의지가 오늘은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양의지가 오늘 나온다고 하면은 양 팀 다 진짜 타이트하게 경기를 좀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홈팀이고 삼성이 타격감이 조금은 나아 보이긴 한다. 이 정도. 자, 이제 마지막 경기죠. 이제 기아와 이제 하나. 오늘 더블헤더인데 여기도 이제 기아가 입장이 조금 있어요. 기아가 제가 알기로는 뒷경기가 임기영이 선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바리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황동아, 류현진, 그리고 임기영, 바리아 이러면은 기아 입장에서도 두 경기 중 한 경기를 잡아야 돼. 그리고 한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기아 입장에서는
최근에 임기영보다는 황동화가 조금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죠?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황동화가 역시 이제 폼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로테를 쭉 돌아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 좀 달리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황동화인데 직전 경기 KT전에서는 다시 좀 좋은 구위를 좀 뽐냈거든요. 예,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구위도 좋았고 최근에 이제 하나 방망이 침체되어 있는 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그 모습이 나오면 저는 호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어, 황동화가 나름 호투하는 경기는 한 5이닝 1실점 요 정도는 좀 해주는 선수라서 그런 점이 좀 하나 있고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너무 잘 던지죠. 예, 최근에는 뭐 이제 확실히 완전히 좀 리그에 좀 적응을 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류현진인데 원정에서의 불안감이 좀 있었던 선수인데 최근에는 원정에서 좀 잘 던지고 있고요. 원정 4경기에서도 뭐 연속 거의 뭐 언터처블하게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리스크로 꼽아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기아가 방망이가 좀 좋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류현진이 챔피언에서의 첫 등판입니다. 그죠? 예,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챔피언이 없었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에서 첫 등판이라는 것 정도는 살짝 리스크가 되겠다. 역시 하나 쪽이 좀 좋아 보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최근에 류현진이 워낙 잘 던지기 때문에. 근데 어제 바리아 경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류현진이 이닝을 잘 먹어야 돼. 하나가 불펜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닝을 잘 먹지 못하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고 최소 6이닝은 먹어야 조금 계산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6이닝을 먹어도 좀 불안해. 한화의 최근 불펜이. 기아 방망이를 상대한다 그러면 이제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 오늘 이 경기도 뒷경기도 기아가 어려워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선발에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데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기아가 분명히 박아보고 경기를 잡아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임기영보다는 그래도 황동화가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이 경기는 기아가 좀 불펜을 박아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불펜 사이드 선발에서 많이 벌어지지만 않으면 불펜에서 기아가 또 못해볼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아 역배 프렌 10.5 기준치에는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